화재 판결을 짚어보는 법정 큐브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삼성이 노사 문제로 인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사회 의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와해 작업을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재판에 넘겨진 32명 가운데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2013년 심상정 의원이 삼성의 노조와의 공장 문건을 폭로한 지 6년 만의 일입니다. 네, 이번 판결의 의미와 또 향후 재판에 대한 전망까지 법정 큐브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심리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32명 가운데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일단은 이 노조 와해 의혹이 불거진 뒤에 지금 이게 처음으로 법원에 판결이 나온 거였어요. 이 의미부터 저희가 짚어볼까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이 판결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80년 넘게 그 무노조 경영 원칙이 이 삼성의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노조 와해 활동으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라는 거를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삼성전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예. 도급 형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법원은 실제로는 협력업체를 삼성전자 서비스가 하부 조직처럼 운영을 했고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예. 이 삼성전자 서비스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원청인 삼성전자 서비스를 그 사용자성을 인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세 번째는 뭐 비슷한 얘기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를 지금 삼성전자 서비스가 파견을 받아서 사용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법 파견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2013년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심사 결과 이거는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예. 법원은 그걸 다시 뒤집어서 실질적으로는 불법 파견이 맞다라는 또 결론을 내었습니다. 네. 아, 그랬군요. 그런데 그 강경훈 이제 삼성전자 부사장 이 사람이 이제 유죄로 선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그 당시 에버랜드 노조와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실형을 받기는 했지만 법적 구속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노조와해 사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으로는 좀 이제 1년 6개월 선고를 받고 구속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좀 달랐다고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강경훈 부사장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의 전체 취지에 맞춰서 이 노조 와해 활동을 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 사건 같은 경우는 어용 노조를 만들어서 에버랜드 노조의 활동을 방해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방해죄라고 인정을 했는데 네. 문제는 그 이전 에버랜드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고 하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하면서 바로 법정 구속을 한 거라서 조금 이전의 판결과는 결론은 동일하지만 예. 이거에 대한 집행은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S그룹의 노사 전략 문건 이게 사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그 2013년에 이제 처음으로 폭로를 했던 건데 법원에서는 이 문건을 일단은 삼성 측이 좀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한 거잖아요. 이번 판단이. 그러면 그 판단의 근거는 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성 측은 처음에 이 문건이 불거졌을 때 이게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항변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검찰에서도 이 문건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 문건에 따른 그 실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도 없다라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또 재판까지 와서 이번에 실형의 법정 구속까지 된 건데요. 법원은 이 삼성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이유는 이 문건에 따른 그 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인정한 거죠. 네. 그리고 이 삼성 측이 이렇게 항변을 하지만 이 미래전략실 강경훈부터 최고 재무 책임자 이상훈에 이르기까지 노조 와해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문건 플러스 기타 실행했다는 증거, 그다음에 이것대로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네. 예. 앞서서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시간을 보면 13년, 그러니까 6년 전의 일이니까 이 1심 재판이 6년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네, 이게 사건이 폭로가 되고 6년이 예. 걸렸는데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예. 2013년도에 그 삼성 그룹 자체 노조 와해
작업이 있었다라는 게 폭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노동단체가 이 삼성을 고발을 합니다. 예. 근데 검찰에서는 이 해당 문건의 작성자의 출처를 알 수가 없고 이 문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실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묻히는 듯 했는데요. 예. 되게 우연한 일인데요. 지난해 2월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5 수사 과정에서 예.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맞아요. 그 과정에서 그 검찰이 서초동과 수원에 삼성 사옥을 압수수색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인사팀 직원의 메신저에서 노조와의 문건에 대해서 검찰이 발견을 하게 되고 다시 거기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예.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 결과 6천여 건의 이런 노조와의 문건이 발견이 되고 진짜 우연이네요. 이를 통해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되면서 이 재판이 넘겨지게 된 겁니다. 네. 아. 그런데 삼성 측은요, 일단 그 지난해 압수수색 과정이 좀 위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집한 증거들은 뭐 효력이 없다, 인정해서는 안 된다, 좀 이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봐야 되네요. 예, 그렇죠. 이게 실체적으로 법 위반이라는 것을 좀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아마 삼성 측이 절차적인 주장에 좀 기대를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기 때문에 그 발견된 문건들이 다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네. 그게 증거 능력이 없어지면 증거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무죄로 가는 논리였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 측의 주장은 그 당시에 그 압수수색이 영장에 기재된 제한을 벗어나서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것은 2008년 1월 1일부터 예.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문서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예. 실제 압수물 가운데 이것을 해당 범위를 벗어난 문건들이 많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법원은 그것 다를 인정을 하지 않고요. 예.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조금 절차 위반은 보인다. 예. 하지만 그것이 증거 능력을 부정할 정도로 큰 위법성은 없어 보인다. 예. 이렇게 해서 삼성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문건들을 전부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삼성은 이 수색 절차에 대한 문제를 삼았는데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데는 크게 족하지 않다라는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창립 50주년을 올해 맞았다고 하는데 이사회 의장이 구속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지금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화면으로도 보여드렸고요. 법정 구속된 이상훈 이사회 의장, 강경훈 부사장,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또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또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일정 부분에 이제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최측근이라고 하는 그 의장이 구속이 되었고 네. 그런 기업의 고위 임원들이 장기간 동안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과연 이 부회장이 이걸 몰랐을까 하는 예. 의문도 드는 것도 굉장히 사실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고 하면 통제도 기업의 총수로서 기업을 제대로 통제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의 지배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도 들 수 있고요. 예. 반대로 알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럼 최고위 임원이랑 아니면 협력사 대표 몇 명에게만 이제 죄를 그 법제 혐의를 전가를 하고 예. 총수에 있어서는 꼬리 자르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받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인지 1심 선고가 있은 뒤 하루 만에 이제 삼성 측에서 입장을 냈거든요. 사과문을 냈는데 조금 이례적인 게 그러니까 아직은 그 관련 임직원들이 무죄를 좀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 측에서 이렇게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좀 기존의 그 삼성이 갖고 있었던 무노조 기조가 좀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지금 여론이 그 삼성 측에 좀 나쁘죠. 이런 그 노조와해 실상이 드러나면서 그래서 일단은 사과문을 내는 것이 그 바람직하다고 봤을 거고요. 아마 또 좀 더 크게는 또 이재용 부회장의 그 재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 사법 절차에 대한 판단에 수용한다 이런 뜻을 보이는 게 좀 적절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판결의 어떤 기조로 봐서는 뭐 무노조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자체는 아마 항소를 곧 할 겁니다. 당연히 할 것인데요. 예. 여기서 1심 판사가 상당히 고뇌를 한 것 같습니다.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지난번 그 강경화 사장과는 다르게. 네. 근데 이 법정 구속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하는 게 원칙일 수 있습니다만 이 구속 기한이 6개월의 심리 기간 제한이 걸려버립니다. 네. 그래서 상소심에서 이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1심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했어요. 네. 예, 예. 근데 항소심에서 6개월 만에 결론 내라는 식의 어떤 틀이 돼버려서 예.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사건 같은 심리는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고 나서 1년 6개월 걸렸고요. 삼성 에버랜드 사건은 약 1년 걸렸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뭐 별도인 얘기입니다만 삼성 삼바라고 부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만 구속 기소가 된 거고요. 이 사건 자체는 그러니까 분식회계가 사실은 쟁점인데 본류라는 표현을 심지어 재판부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식회계에 대한 부분은 왜 판단을 내리지 못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언제 기소가 이루어질까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예. 증거인멸로 이제 구속이 기소가 됐는데 그쵸. 사실은 증거인멸이 죄가 되려면 증거인멸을 해가지고 숨기려고 했던 죄가 그게 밝혀져야 무엇이냐? 됩니다. 그게 바로 분식회계인데 예.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고 그거를 숨기려고 했던 증거인멸에 대해서만 지금 기소가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분식회계를 들어가려고 하는 분식회계를 밝히려면 결국에는 분식회계 정점에는 예. 삼성그룹 내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계권을 경영 승계권을 주려고 하는 그 연관성이 있다라고 검찰에서는 그것까지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는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권과 관련이 있고 또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권과 관련이 있으려면 결국에는 제일모직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합병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이러한 거는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진기 변호사께 질문 하나만 드리고 저희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판에 넘어가서 1년 6개월, 어떤 건 1년, 지금 또 이 삼바의 분식회계 사건은 본류가 아니고 지류인 이 증거인멸 부분만 기소가 되고 이 여타 정황들을 보면 이제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삼성이니까 저런 게 가능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 대중들이 재판에 넘어가면 저렇게 되겠어?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삼성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예. 이 정도 사이즈의 사건이면은 이렇게 큰 시간이 사이즈니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소송 기록만 해도 몇만 페이지 될 겁니다. 이걸 다 읽고 또 증인들 나와서 출석해서 증언하고 일하는데 사실 이 정도 기간이면 좀 빨리 처리한 거라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볼 수 있겠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진기 변호사 그리고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